여기 있네.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눈 닦아먹고 유시민에게 돈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 이사장이 맡은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 라고 주장을 했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쓴 거잖아요. 팩트는 아닌데. 예. 근데 없어 이게. 발언 요지다 그러면서. 그럼 허위사실이 아니에요. 허위사실이죠. 네.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이걸. 네. 아까 일단 박지원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검찰이 네. 계속 기소하는 시점이 묘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소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오늘 어차피 선고인 거 다 알 텐데 그럼 내일 좀 하든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오늘 처음에 나눌 얘기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태희공 대표이자 이제 국회의원 박지원 변호사님 네. 갔다 왔다고요 근처에? 뭐 이걸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제가 재판이 있어서 형사법정에 중앙지법에 다 갔는데 뭐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건 변호인이세요? 아니에요. 아니 딴 거요. 뭐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아니라면 되죠. 아니에요. 뭐. 아니 저 진짜 별거 아닌 거를 묻고 답하고 이 리액션으로 방송을 살려서 분량을 쓱싹 하는데 제가 또 오늘 배웁니다. 아니 이게 진행자가 삼위일치 아니야.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제가 갔는데 변호사예요? 이렇게 딱 이런. 우리 셋이는 같이 있으면 안 돼. 어쨌든 박지원 변호사님 이 사건 개요부터 좀 판결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일단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는데 업무방해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을 해줬고 그 인턴 확인서가 뭐 대학교 입학할 때 사용이 됐고 그 업무가 방해됐다. 그것의 공범이다라는 취지로 기소가 됐고 이 검찰에서 1년을 구형을 했었어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 딸 문제는 뭐 말고 이건 아들이에요 아들. 네네. 딸 지금 조민씨 될까가 굉장히 뉴스가 많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아들 관련돼서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당시 로펌 대표였던 최강욱 이 의원이 허위로 끊어줬다. 데에서 8개월에 2년 이게 금고 이상형이니까 그렇죠. 뭐는 요거대로라면 이제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는 의원직이 상실되고요. 선거법 등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상실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범죄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되면 상실이 되고요. 다만 이제 2심이 있고 하니까 아마 법정에서 다툴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생각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온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예상했던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다른 게 검찰은 최강욱 의원이 그 조국 씨 아들인 조원 씨의 인턴 경력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기소를 했던 것이고 제가 이제 기사들을 보면 기록을 못 봤지만 최강욱 의원 얘기는 다소간에 이제 뭔가 과장이 있을지 몰라도 인턴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오늘 SNS 쓰신 것도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은 일응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유죄를 받게 돼서 송구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SNS에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얘기 보면 아무 일도 없이 아니거나 뭐 법정 견학을 같이 갔다든가 뭔 일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지난번에 뭐 정경심 교수 건도 그렇고 해서 보니까 어쨌든 유죄가 나오겠구나. 어쨌든 진실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형태는 아니었을 테니까 유죄가 나올 거라고는 봤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 인턴 증명서를 이제 그 아들이 로스쿨이 아니고 일반 대학원에 원서에 쓸 때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는 모르겠는데 아마 연세대 쪽은 정외과였던 걸로 알려져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도움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인턴 확인서고 사실 또 요즘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와 인문학의 비전 없음으로 인해서 좀 일반 대학원 인문계 쪽에 그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두루 참작하면 벌금형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봤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계속 무죄 변론을 끝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양형이 좀 세게 나온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조민 씨 처음에 뭐 표창장부터 7개 위조 얘기 나올 때도 수시인데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또 특정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떤 특정 몇몇 분들이 뭐 이게 무슨 영향을 끼쳤겠느냐 실제로.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실제로 영향 끼쳤냐가 아니라 영향을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영향 끼치 못하라고 해 그러면 왜 남한테 그런 부탁까지 해요?
필요 없으면 본인이 어쨌든 야 이거라도 있으면 우리 아들 또는 우리 딸이 대학 가는데 대학원도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합격시켰던 불합격시켰던 거는 그거는 저 대학 입학 사정관들의 결정인 거고 어쨌든 내놓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도 만들어서 하려고 한 거니까 저는 불법성이 적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셋 다 변호사잖아요. 네. 우리도 이런 유혹에 노출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턴 좀 끊어달라 이렇게 했을 예를 때. 들어서 막 그러니까. 뭐 박지원 보다가 아들 뭐 형님 뭐 우리 아들 하나 써주이소 막 그래서 친구들 해요, 워낙 안 친하니까 해요. 예를 들면 뭐 써줬다는 거 예를 들면 뭐 인턴 예를 들어 한 하루 딱 왔다 왔는데 우리 사무실 하루 갔다 왔는데 네. 한 달 동안 막 한 것 좀 써줬어요. 그걸 이제 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희도 최광욱 저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지만 저희도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저희 자격증이 정지되거든요. 똑같아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도 저도 만약에 아까 그런 예처럼 박준 변호사 예를 들어 부탁을 해줬다. 걸렸다. 그거 어떻게 해요? 자백합니다. 왜? 그래서 저 죄송한데 워낙 친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고 아예 안 온 것도 아니고 한 이틀 왔다 갔는데 제가 한 달로 좀 과장해서 썼으니까 이거 좀 죄송하다. 뭐 이렇게 하면 자백하고 뭐 반성하고 하면 벌금형으로 이건 구약식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거라고. 근데 최광욱 변호사 의원은 그걸 안 한 거죠. 이게 정치인의 숙명일 수도 있어. 제가 여야를 막나라고 정치인들이 기소됐을 때 죄송합니다 자백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 참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안 되는 똑같은 건데 얘기를 이게 하는데 저렇게 말을 실어서 하니까 뭔가 심판조로 하고 아니, 근데- 저는 또 너무 관조적이네요. 저 나는 하나 더 궁금한 게 방송 공부하러 왔네. 이거를 이제 무죄 주장한 건데 네. 저는 무슨 논리로 무죄를 주장한지 그게 그 얘기를 궁금해요. 좀 자, 변호사로서 최강욱이라는 변호 법조인으로서 저는 이번에 판결에 그래도 이제 유죄는 났습니다. 네. 말한 것처럼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하지 않고 아마 집행유예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징역형에. 이제 가장 좀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부분, 저도 판결문을 다 보지를 못하고 기록을 알지는 못하지만 보도하고 SNS 같은 걸 보면 일단은 전혀 없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턴 과정에서 참여를 했고 그게 좀 과장되거나 부풀려서 작성이 됐다. 이게 아마 범죄의 주된 혐의가 아니었나 보이고요. 이미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어떤 기미가 보였어요.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제대로 참석 안 하면 이거 허위다라고 이미 그 기조가 나왔거든요. 네. 그 기조 때문에 지금 유죄가 나은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도 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 방해 뭐 이게 법적으로만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정말 안 했는 걸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업무 방해 고의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약간 과장했거나 부풀렸을 때는 그게 고의라고 볼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또 업무가 방해가 됐느냐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실질적 피해가 있었느냐. 네.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아마 무죄 취지를 주장했을 걸로 생각이 들고 네. 2심이나 뭐 대법원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다툴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인턴 증명서 허위로 작성한 것 자체가 죄가 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포창장을 섞여서 오해를 또 하시면 자기 거니까 자기 작성이니까. 예. 이건 자기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라고 하는 당시에 최광욱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법인이잖아요. 네. 사인이 개인이잖아요. 그 허위 사문서 작성이에요. 근데 허위 사문서 작성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위로 개인이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허위 사문서 이게 처벌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정경심 교수 또는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의 입시에 쓰려는 걸 알면서도 줬다. 왜냐면 이제 언론 보도된 거 문자 이거 가져가면 뭐 대학원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입시 부정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죠. 그거의 그렇죠. 공범 요걸로 이제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생각이 들어요. 유죄가 되는 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계속 얘기를 하면 좀 그렇고 그거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2심 대법원 다투겠죠. 법과 도덕의 한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법과 같아요. 도덕의 한계. 사실은 뭐가 다 잘못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법에 있는 거, 형법이나 그 법규에 있는 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형벌 법규에 위반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처벌해야 되냐, 처벌할 필요가 없느냐 판단을 하는 게 검찰이고 법원이거든요. 그래서 기소 재량권을 갖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이 거의 처음 같거든요. 허위로 좀 과장해서 인턴 증명서 같은 거 작성해 줬는데 이게 업무 방해가 됐다. 이런 경우 이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박 변호사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게 검찰에서 기소할 때 기소유예, 법원에서는 선고유예예요. 네네. 죄는 되는데 그건 뭐 사람 사는데 그럴 수 있지 봐줄게 기소유예. 법원에서 기소가 됐어. 야 이건 유죄야.
근데 야, 이거 정도는 말씀드린 도덕적인 문제지 이걸 가지고 전과자 만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선고유예입니다. 기소유예든 선고유예든 뭔가 유예를 해주려면 죄가 있는데 봐주는 거잖아요. 정치인인데 숙명이 어떻게 그건 다 자백이야. 아니 그건 뭐 자기 숙명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본인이 안 하고 그걸 버티면 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서는 봐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딜레마죠. 최강욱 딜레마예요.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 딜레마죠. 원래 변호사면 이거는 그냥 그렇죠. 선고유예로 각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죄송합니다 네. 하고 빌면. 유예됐을 사건인데. 자, 이 최강욱 더 큰 게 남았어. 의원은 지금 이 사안은 진짜 김태현 변호사 말대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채널 A 그 이동재 기자 관련해서 SNS에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또 다른 거예요, 이거 혐의가. 네, 그렇죠. 이동재 기자와 이제 유시민 이사장, 뭐 한동훈 검사장 관련한 얘기했던 부분을 이제 자신의 SNS에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법실연인가요, 법세연인가요, 하여튼 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에서 막 고발하고 이랬었던 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어제 이제 허위사실 유포 문제로 이제 기소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때 같이 고발됐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그다음 뭐 제보자 X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제가 다 일거를 좀 봤어요. 네. SNS를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주된 내용은 뭐냐면 녹취 자료를 공개하는데 녹취 자료는 이렇게 되니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해석에 가까운. 해석이죠. 네, 해석. 해석이고 뭐 이런 내용이니까 이럴 때 얘기했을 거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 해석 부분이 지금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도 그렇게 보고 이제 기소를 한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어요. 하필이면 또 판결 선고 직전에 기소를 하는지 또는 김태민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검찰 인사 있을 때 기소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최강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참 검찰이 참 최강욱 의원을 참 싫어하는구나.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우연일 수는 있지만 글쎄요, 뭐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또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유죄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이 채널에 관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김태현 변호사 의견 어떻습니까? 빼박이죠. 이거 뭐 이건 무슨 100% 소리가 유죄다. 나오죠. 왜냐면 이게 그냥 풍문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는 봤죠. 이 풀 텍스트를 마치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문장을 쫙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정확한 내용이 뭐였더라?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잡아야 뭐 그러니까 이동재 그런 기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동재 유시민 기자가 잡아야 뭐 이동재 어쩌고 기자가 저쩌고. 예를 들어서 그 이철 씨나 그 제보자 X한테 상대가 이철 씨인가요? 제보자 X인가요? 한테 이걸로 유시민 이사장 잡을 수 있고 유시민 이사장 잡아야 총선에 뭐 야당이 유리하고 그래야 윤 총장이 잘 움직여가지고 당신 풀어줄 수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써버렸어요. 그냥 없어 그게. 그러면 빼박이지. 그걸 빼버리면 그 SNS를 아무도 안 보게 돼요. 이해 아니, 안 안 돼요. 해요. 많이 보게 하려고 없는 아니, 내용 그런 건 쓰면 안 되지만. 아니지만 나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그 문장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마치 녹취록 이런 것 좀 쫙 쓰는데 거기를 다른 건 다 녹취록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네.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대표한테. 눈 닦아먹고 유시민에게 돈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 이사장이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 라고 주장을 굉장히 했죠. 구체적으로 쓴 거잖아요. 팩트는 아닌데. 예. 근데 없어 이게. 발언 요지다 그러면서. 그럼 허위사실이 아니에요. 허위사실이죠. 네.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이걸. 근데 그 아까 일단 박지훈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여기는 검찰이 계속 기소하는 시점이 묘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소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를 식으로 들어 안 했으면 오늘 좋겠다. 어차피 선고인 거 다 알 텐데 그럼 내일 좀 하든가. 어제 하는 게 내일하고 뭔가 달라져요? 아니 이 선고엔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선고. 아니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해석이 채널 A 관련해서 이 어머니, 혐의에 대해서는 채널이 기소 받았으니까 무죄를 네가 검찰이 받고. 그건 아니겠지만. 검찰이 기소 시점과 관련해서 정부적 판단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뭐 네. 공소시효에 막 쫓기는 그게 아닌 이상이야. 그럴 때는 자꾸 반대파에서 너희 검찰은 최강욱 의원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해석 안 나오게 오비락 피할 수 있도록 있는 자세를 네. 취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제가 제가 기소한 거 가지고 뭐라고 네, 하는 게 제가 봤을 아니라 때는 시점은 항상 이건 좀 더 숙고해야 돼. 안 그러면 검찰이 오히려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도 욕 먹어요. 욕 안 먹고 네. 정치인의 숙명인 건데 그냥 잘못한 거 비는 게 낫다. 버티지 말고. 근데 차라리- 그럴 수 없는 게 경실의 숙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건 본인 선택인 거죠. 그게 낫다. 근데 그게 안 하고 나는 순교자가 되겠다. 그럼 순교자 돼야지. 그럼 실제로 김태현 변호사 보기엔 이것도 100% 유죄 나옵니까? 이거 유죄 안 나올 방법을 나 알려주면 내가 진짜 변호사 할게요. 뭐가 있어 이게? 변호사잖아. 빼박인데. 변호사 때 해. 하다못해 네.
유시민 이사장도 특히 지금 그 얘기 물어보려고 했어요. 사과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 네, 똑같은 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똑같은데 오히려 허위성은 이게 더 강해. 글로 남겨버렸기 때문에. 방송에서 잘리려고 그나마 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내가 어디서 들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제보자를 만약에 본인이 이제 수사 받을 때 제가 사실은 제보자는 검찰 고위 간부인데요. 그 고위 간부는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이라고 믿었을 때 상당한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네.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최강욱 대표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거. 뭐 어디서 들었다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거 아니 뭐 허위 사실 그 부분 뭐 전 김태현 변호사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보고 아마 검찰이 기소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 그 부분이 지금 100% 다 확인됐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왜 그런 글을 기재하게 됐고 그런 이해를 돕는 측면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글을 썼던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조금 봐야 될 게 잠깐만요. 그거는 광고 광고를 듣고 와서 들어야 보면 더 잘 한 보이지 가지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고 꼭 들어야 되는 꼭 들어야 내용이니까.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 네. 저 광고를 좀 속도를 좀 빨리 1.2배속 기록으로 들을 수 있나요? 네, 일단 광고 듣고 빨리 들어올게요. 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최강욱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한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 써준 혐의로 오늘 1심 선고 결과 나온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그렇죠. 아까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며. 재판이 지금 3개가 있어요. 네. 1심 지금 업무방해 하나는 선고가 됐고 2심으로 아마 갈 거고요. 네. 또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도 하나 있어요. 그거 이제 팟캐스트 관련해가지고 방송에서 네. 얘기했던 이 부분을 했던 부분, 자기 이제 인턴 관련 얘기 부분이고 또 지금 하나 최근에 기소됐던 게 어제 기소됐던 게 뭐냐면 채널 A 관련된 녹취 네. 그 부분인데 금방 아까 우리 얘기했던, 얘기했던 건데 뭐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 이거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이 됐었어요. 지금 뭐 최강욱 의원 외에도 요 비슷한 건으로 네. 이때 녹취 자료. 근데 특히 여기 지금 언급된 사람 황희석하고 제보자 X거든요. 네. 사실은 같이 보거나 이 두 사람이 더 강할 수 있는데 둘이 또 불기소를 했던 부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아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글들을 썼었고 글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다 밖으로 이제 나갔는데 이 인권국장 황희석 인권국장 같은 경우 지금 열린우리 최고위원이죠. 어떻게 좀 불기소했던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좀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난 황희석 전 인권국장이 나는 왜 불기소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박준 변호사 얘기는 황희석 전 인권국장도 같이 기소됐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러면 차별적 기소라고 저 말씀을 최강욱 의원이 저 황희석 인권 우리 당 최고위원도 같이 기소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된다는 말하지는 저분도 차로 같이 그렇게 같이 말하지는 했는데 왜 나만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거의 유사한 글들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왜 이 사람은 불기소가 됐고 너무 가혹하다.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법정에 다툴 여지가 있어요. 김준호 변호사 보기 어떻게 저희 보세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법률 상담이나 사건 하면 진짜 제일 모르겠어요. 민사는 사실은 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얼마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형사 사건도 그렇잖아요. 뭐 여기까지는 횡령이고 뭐 요거는 그냥 정상적인 돈 거래였다 이러고 비교적. 가르마가 타져요. 사실 아무리 뭐 대법관 출신이 와도 빼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하급심 판례 막 보잖아요. 네. 야 이건 유죄고 이건 무죄야.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선거 때 무슨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고소고발 대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무혐의가 나오는 거예요. 영상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제출했는데 결 뻔하죠. 흥분해가지고 말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죠. 요건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방송은 좀 생방이나 팟캐스트 녹음 떴더라도 그 뒤도 안 들어보고 가니까. 뭐 근데 아까 이제, 말한 다른 혐의 근데 보고. 이제 이거를 쓴 거.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쓴 거는 조금 더 기록에 남고 생각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죄책을 좀 더 세게 봅니다. 그건 저랑 생각 비슷하네요. 예, 이해는 네. 하는데 그래서 뭐 이따가 뭐 조수진 의원 뭐 고민정 의원 건도 나오겠지만 이 건은 그래서 사실은 어지간하면 저는 그래서 이건 민사적 해결이 좀 낫다. 이게 어떻게 계속 이거를 알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어요. 난 반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일반적 표현의 자유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악법 3가지 있고 형법조에서 없어져야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법조에서 없어져야 될 죄 중에 제가 하나로 첫 번째 뽑는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허위사실이잖아요. 그건 다른 거죠. 미국 수정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있어서 절대적 보호하니까 미국은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은 없어.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달라.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허위 사실은 달라요. 이건.
허위 사실이란 명예훼손은 네 글자로 말하면 혹세무민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사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어? 그래서 이제 민사적인 해결 방안을 도입해서 명예훼손죄를 뭐로 만드냐면 반의사 불벌죄로 만든 거예요. 피해자가 그래 내 명예가 훼손됐으니까 내가 그냥 뭐 민사로 합의를 해서 돈을 받든 뭐 그냥 석고 대죄를 받든 내가 처벌을 원치 않아라고 처벌 분연의 의사를 표시하면 불기소 처분하게.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금 이동재 전 기자, 이동재 전 기자가 최광욱 대표를 뭐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해줘야 되는 건데 이지혁 PD라면 해주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랑 한동훈 그 H님하고는 좀 캐릭터가 다르니까 그리고 그거 이동재 뭐라고 기자는- 해요? 용서해주겠대요? 이동재 기자는 지금 이거 구속까지 됐는데 와서 아이 뭐 그건 저 최광욱 의원님 제가 처벌문 써주시겠습니까? 본인은 안 써주죠 이건. 고통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어. 이럴 것 같지는 않고. 그럼 한동훈 알겠습니다. 검사장도 네. 써주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1년 동안 한동훈 이걸 검사 가지고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전부 이분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나오네요 이렇게. 자 채널 A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 이동재 기자와 이제 뭐 친분이 있었다고 한 그 검사장한테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자 저희 수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이성윤 지검장한테 결재를 올렸는데 반려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반려된 이유가? 뭐 100페이지가 읽는 게 힘들어서 그런 아니요. 거지. 뭔지 모르겠는데 휴대전화 포렌식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페이지 수는 아직 확실치 않아요. 수사 보도 100페이지라고 보던데. 네. 왜 그 반려했을까요? 기록상으로 10,000페이지가 넘을 수 있고 수사 보고 마지막 보고 결재 올린 거 네. 100페이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수사가 안 끝났잖아요. 계속 얘기를 하자면 그 H 한동훈 휴대전화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끝난 후에 하지. 만약에 그 자리에 한동훈 말고 딴 사람 한번 넣어보십시다. 박지훈 넣어봐요. 봐줄 거예요 저. 안 봐줄 겁니다. 끝까지 기다렸다가 기소할 거 아닙니까? 찾아내고. 그게 확인해서 거기서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했을 때 불기소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맞지.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자꾸 그 근데 친구들이 이게 잠깐만 그 박지훈 변호사 논리는 2단계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그 문제의 포렌식을 해야 될 대상인 핸드폰이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다. 뭐 결정적인 어쨌든 간에 확인이 돼야 된다 그거는. 그걸 보기 전에는 돼야 수사가 되고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본인이 비밀번호 논리. 알고 있지만 알려주지 않고 있고 그걸 뺏어가면 독직폭행으로 기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스라엘에 가든 홍콩에 가든 그걸 푸는 방법이 있다면 그 푸른 다음에 그걸 확인해서 그거 풀어내도 될 게 없다 그러면 그때는 무혐의 하는 게 맞죠. 결제하기에 불안전하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박지훈 저도 마찬가지. 박지훈 변호사 그거죠. 아이폰이죠. 아이폰입니다 이거. 이거 내가 압수수색해서 풀어주면 풀 거예요? 안 풉니다. 박지훈 변호사 꼭 풀면 큰일 나요. 안 풀 거예요. 아니요 저는 줄게요. 안 풀 거예요. 네. 그럼 그걸 푸는 거 수사기관의 수사예요. 그죠? 그럼 이제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폰 비밀번호 안 풀어주면 기소 안 할 겁니까? 계속 끝까지 뭐 저 신기술 발전돼서 풀 때까지 계속 이러고 하고 있을 거예요.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예를 들면 보세요. 이게 또. 예. 예를 들어 수사팀에서 계속 수사 중인데 피의자가 야 빨리 왜 불기소 안 해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 수사를 굉장히 오래 했던 그것도 윤석열 총장이 구성한 것도 아니고 이성훈 지검장이 자기가 구성한 수사팀이에요. 형사 일부에서 수사해서 해봤더니 이게 무혐의다. 왜? 이거 풀어서 뭐가 나오든 다른 증거로 봤을 때 다 이건 무혐의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에? 그래서 무혐의 올렸어. 근데 이성훈 지검장이 야 다시 봐. 그리고 누굴 줬냐면 이 차장한테 줬어요. 또 보라고. 크로스 체킹. 이 차장도 수사팀 의견이 맞다. 근데 이성훈 지검장이 나 휴대전화 볼 때까지 기다리려고 결재를 미루는 거예요.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닌 거죠. 아니 그렇게 왜 오케이. 수사팀이 오케이. 휴대전화에 알겠어요. 뭐가 나오든 네. 다른 증거를 봤을 때 이게 다 무혐의다라고 제가 나온 말씀드리고 그리고 싶은 게 내가 알기론 네. 그럼 휴대전화에서 뭘 보겠다고 특정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건 다 짐작이겠죠. 보겠다는 그건 거야. 짐작일 거고. 그게 예. 그냥 제가 왜 계속 짐작이라고 드리고 생각하세요? 싶은 말씀 뭐가 이제 어떻게 뭐냐면 합니까? 우리 휴대전화.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 그 자리에 한동훈이라는 걸 빼버리라는 거예요. 일반인이 그런다고 하면 그걸 용서를 해주겠습니까 검찰에서? 그럴 리는 절대 없거든요. 끝까지 열어볼 그거 거다. 어떻게 하는데요 검찰에서? 고문해요? 검찰에서 불러다가? 어쨌든 하겠죠. 근데 지금 봐요. 불러다 고문해? 자기가 뭐 별건 수사를 하는 기소예요? 사람이에요. 수사를 하는 아니, 뭐- 사람이 검찰이 그렇게 압수수색도 하고 했던 사람이 본인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검사가 과연 저렇게 나 하니까 휴대전화 안 뺏기려고 너 독직 폭행이야. 아니. 뭐 그렇게 하고 이거는 끝까지 안 하는 게 과연 이게 좀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아니 난 그냥- 뭐가 비정상한 건지 아니 자 보세요 예전에 듣고 동부지검에서 얘기 들게. 수사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아이폰을 못 기억납니다. 풀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검에서 뭐 이스라엘 뭐 기기 하다가 풀었어요 결국에는. 풀었어요.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학 수사예요. 푸는 건 검찰의 몫이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예를 들어서
안 주고 막 숨기고 버리고 막 이랬어요. 네. 그러면 비난받아 맞잖아요. 증거인멸이니까. 네. 압수수색 들어왔어? 줬어. 그래 풀자고. 푸는 건 그건 과학수사 자기들이 할 풀 수 일이지. 있다면 풀면 되는 거죠. 어? 풀고 끝내면 근데 시간이 되잖아.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풀면 되는 거고. 그러면 형사 일부 이성윤 지검장이 구성했다고 형사 일부는 뭐가 아쉬워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정을 한다고 하겠어요. 같은 검사잖아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같은 검사? 하지만 아니 똑같이 그 얘기를 같은 검사 하는데. 안에서도 아니 이게 내가 얘기 안 이성윤 하려고 검사가 그랬는데 직접 그 부응했다고 불교소 그 김봉현 접대 사건 그거랑 뭐 맥락이 똑같지 않습니까? 휴대전화 다 없애버리고. 그 이만큼 또 얘기를 아니, 해니까 커지는데 김준현 변호사 의견 듣고 이제 다음 검사는 이슈로 검사를 자꾸 봐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 자꾸 부인합니까? 봄에 하차할 건가 하차해야 될까 봐요. 왜요? 아 이거 그냥 두 분이서 하셔도 충분히. 네, 그래서 김준현 알량이 변호사 같은 나와서. 분이 꼭 필요합니다. 너무 아닙니다. 의기소침한. 근데 저 작년 가을에 이거 같은 얘기 저희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다. 뭐 못 푸는 게 현실적인 수사력이 안 되면. 근데 이제 국민적 의혹은 남겠죠. 뭐 라임 검사들이 갑자기 다 단체로 핸드폰 잃어버렸거나 분실했거나 뭐 부셔졌다고 하는거나 뭐 한동훈 검사가 뭐 비밀번호 안 주는거나 뭔가 있겠구나. 근데 현실 형법 체계에선 어렵구나. 그래서 저는 작년 가을 시점에서 좀 더 노력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의혹이 있으니까 풀어도 저는 무혐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네. 의혹이 있으니까 풀었는데 지금 이제 한 5, 6개월 또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전 잘 모르지만 이 그 전자 수사 기법과 관련해서 이게 아직까지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냥 국민들은 그냥 근데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 근데 왜 한동훈 검사장은 근데 핸드폰을 왜 안 버렸지? 왜 안 버렸지? 뭐가 그렇게 또 거기 많길래 검찰이 뭐 그냥 네이버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찰이 뭐 초록창이야? 의혹이 있으면 다 갖다 줘야 돼?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아니 결국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김준호 시점에서는 검사 이제 어쩔 수 없는 시점까지 이제 거의 다다랐다고 저희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이제 왜 그때 이때 얘기가 다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시간을 어느 정도 줄 필요가 있다. 그때 바로 무혐의 처리하는 거였으면 저는 그건 너무 노력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제가 한 개만 딱 얘기를 할게요. 그 얘기하기 딱 전에 하나, 박진수 대원이 예, 변호사님들 죄송합니다. 좀 품위 있게 말씀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품위 들어왔습니다. 있게 말씀. 품위는 이제 김준호 변호사 이거 제가 우리는 뭐 제가 하여튼 좀 뭐 흥분을 뭐 말투가 원래 그래요. 법정 가도 제가 이렇게 또 재판장 갔다 왔으니까 또. 근데 이제 그래서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의혹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뭐 제가 김태현 변호사 말 뭐 무조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성윤 지검장이 부상한 형사 일부가 뭐 잘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또 검사라는 거예요. 검사를 수사하는 형국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라임 사건에 김봉현 접대했던 그 검사들. 휴대폰을 동시에 잃어버린 네 분 다 검사가 자기 조사한 거 아니에요. 자기 식구들을.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의혹이 생기는 거고 네. 그래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논리 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식구를 자기가 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자꾸 그런 거를 자꾸 다 빼버리고 사실 이 두 사안 다 공수처로 갈 사안이네요. 국회의원 저는 그리고 보입니다. 이, 예. 언론인과 검사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네. 이 건이 없는 게 제일 이첩될 건 아니고. 네. 김태현 변호사한테 다른 거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얼마든지.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사과하고 사과로 끝나지 않고 자, 저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일종의 사퇴예요. 지금 다른 직업이 없으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 외에 다른 활동은 정치 평론 활동밖에 안 돼.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저한테 뭐죠? 대변이 낚싯대 던져봤는데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싶은 충동이 막 벌어지는. 근데 뭐 이런 거죠. 본인한테 뭐예요? 아까 기본적으로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있는데. 그때 입장문 보면은 뭐 사과한 거 자체는 평가한다. 근데 앞으로 내가 필요한 조치를 뭐 취하겠다라고 하겠다라는 했어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필요한 필요한 조치 조치가. 두 개지야. 피해자잖아 지금. 네. 왜냐하면 그 허위사실부터 피해자는 검찰 전체 한동훈 검사장 이건데 네. 검찰 전체는 특정된 게 아니니까 그거는 법에서 성립 안 하는 넘어간다고 거고. 치고. 그럼 피해자는 유일한 피해자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그 한동훈 검사장이 할 수 있는 거 두 개지. 하나는 지금 수사가 고발돼 있는 상태고 제3자가 고소가 아니고 고소. 그럼 피해자로서 추가 고소하면서 거기다가 고소장 막 쓰면서 피해자 자기 잘안 하니까 엄벌에 처합니다. 이걸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든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피해자 조사를 해야 되니까 한동훈 검사 소환해서 서부지검사 진술을 듣든지 아니면 최소한 아까 반의사 불벌죄잖아요. 최소한 전화를 해도 자 이거 처벌 어떻게 하실 거냐 묻거든요. 거기다가 처벌을 원합니다 얘기하든지 아니면 단일 그냥 합의하고서는 처벌 불원서 내주든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처벌 불원서 써주든지 안 써주든지잖아요. 써주겠습니까? 이PD라면?
알겠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 안 써줘요. 그래요. 한 일 있는데 유심히 1년 동안 거기다가 나 진짜 하나만 얘기할게요. 처음에 사람이 허위사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세연도 그 뭐 이만희 교주하고 대통령이 막 했다 허위사실 한 거잖아. 엄청 중요한 사실 제가 봤을 때. 네네. 근데 그 다음 날 저희가 잘못 얘기했는데요. 정정을 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유시민 이사장은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얘기를 심지어 오후에 한동훈 검사가 수사심의위원회 있는 날 아침에 라디오 방송 나와가지고 한동훈 검사장 뒤에 있다라고 대놓고 얘기했다고요. 의도가 알겠습니다. 있죠. 죄질이 안 좋죠. 이걸 해주겠습니까? 저는 제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면 만약 제가 지금 중앙이나 뭐 대검찰청이나 이렇게 뭐 있다 이러면 뭐 그렇게까지 잘 얘기를 또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고 말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거기 계시죠? 그것 때문에도 진천까지 쫓겨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해주겠냐고. 거기 있으면서 판단을 내리면 조금 더 엄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무서운 분 같아요. 김주일 변호사님. 네.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 얘기 하지 말죠. 간다니까 지금 다들 난리가 났어요. 가지 말라고. 아, 그래요? 자꾸. 그런 식으로 정무적인 말 하지 마요 이제. 김선영님, 최민우님 감사합니다. 하나만한 얘기하지 말고 편을 확실히 한쪽으로 봐요. 그렇게 이런 분들 계셔야 됩니다. 중간에. 예. 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오늘 또 조수진이라는 또 이름의 정치인에 대한 또 이 사건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시사특공대 광고 듣고 와서 조수진 의원 관련된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어제 오늘 관련해서 네. 이제 설화 두 개예요. 아주 기분 나쁜 그 말 네. 때문에 굉장히 뉴스에 많이 등장했는데 요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총선 4.15 총선 당시 이 선거 나간 사람들은 나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러는 재산 형성 과정 이런 거 이제 뭐 언론에서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때 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누락했어요. 10억 이상을 네. 누락해서 이럴 때는 혐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게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게 돼버려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이 돼버린 상황인데 그 중에 이제 채권 같은 게 있어요. 한 5억 정도에 일반인한테 빌려준 돈, 네. 자기 받을 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몰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재판 과정에서 결과가 이제 결국 150만 원을 검찰이 구형했는데 결국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긴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조수진 의원이 기자 생활을 한 25년 했습니다. 네. 정치부, 사회부, 네. 동아일보 기자 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뭐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몰랐다, 과실이라 보기는 어렵고 고의적으로 봐야 된다. 다만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가 이것을 누락하고 안 쓴다 해가지고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당선 무효인 100만 원 미만인 80만 원을 선고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선거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또 150만 원 구형한 거 150만 원 정도 구형하면 8, 90만 원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만 200이나 300을 구형했으면 좀 당선 무효에 100이 나올 수도 형들, 있고. 100이 너무 중요한 그 100이 정말 기준이거든요. 중요한 선이죠. 그래서 뭐 2심에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뭐 판결이 뭐 나쁘다고 뭐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뭐 그건 알겠습니다. 판사가 좀 판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대부분 우리 박지원 변호사도 그렇고 김전 변호사 예상했을 거예요. 유죄인데 뭐 당선 무효는 안 할 거다. 80만 원 나와요. 예상은. 예상은 이게 그렇게 맞고 했었고. 틀고 따서 이렇게 맞고 그런 예상은 그렇게 네, 할 그렇죠. 거고 뭐 유무죄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11억을 누락시켰는데 그걸 어떻게 실수라고 그래요? 그건 저 고의성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유죄 나오고 다만 이제 백 변호사 얘기한 대로 당선 무효는 안 나온 건데 아마 이런 거기 때문에 액수는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지만 김원골 의원이었죠. 또 네, 150 네. 구형이 됐어요. 똑같 150 똑같아요. 김원골 의원도 아마 유죄 8, 90 나올 거예요. 8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제일 최근에 우리가 이 재산 신고 누락 관련해서 얘기는 박범계 이제 장관이 됐죠. 임명됐죠.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인데 이 법을 사실 계속 어기면서 재산 누락을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여러 번 했었죠. 근데 사실 박범계 장관도 비난은 피할 수는 없고. 왜냐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한두 개를 하면은 하다 보면 진짜 모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 선산이잖아요. 그건 저는 뭐 넘어갈 수 있다고 네, 생각했어요. 선산은 또 어릴 때 받은 건 진짜 몰랐는데 재산 가치도 없고 뭐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고 뭐 처갓집 재산 뭐 그것도 저 부인이 얼마 전에 징여받았으면 뭐 모를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콘도부터 자꾸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예.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누락시킬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 양정숙 의원 같은 네. 경우도 그게 조금 문제가 네, 됐던 것 큰 문제가 같은데. 됐죠. 조금이 아니라. 근데 그때도 저는 이해를 못했던 게 그 남편분이 판사시거든요. 네. 그럼 계속 그 저기 내요. 고위공직자이기 내죠. 때문에 내야 당연히 돼요. 내야 되거든요.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계속 돼야 되죠. 네,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록에 다 남아서 당연히 이제 챙겼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러니까 많다 보면 또 못 챙기는 사람 있고 부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배우자가 재산 쏘기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있어요. 그 본인 얘기는 굳이 방송에서 안 아니 하셔도 저는 됩니다. 네. 신고 대상이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요령껏 이렇게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네. 다만 제가 이제 좀 뭐랄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기사 찾아보시면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재산 누락으로 날라간 단체장이 있었어요. 예,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니까 다르네요, 조금 또. 다르게 받겠죠.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 정도 누락하면 벌금이 어느 정도 이게 양형이 이렇게 좀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다 그럼 다 이제 이러면 그냥 뭐 벌금 비례면 조금 누락해도 야 벌금 80에 변호사 비용 얼마 들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쑥쑥 넘어갈까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서 조수진 의원 살았구나 김홍걸 의원도 살겠네 이걸 해가지고 그럼 다음 또 재방송하게요 2년 3년 4년 후에 그런 거를 좀 법원에서 좀 챙겨라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예전에 어느 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면 전문 정치인이 아니라서 그 사람이 비례대표 의원이었는데 네. 아마 회사의 오너거든요. 네. 근데 차명 주식을 엄청 숨긴 게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 배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액수 좀 많이 컸겠죠. 그러면. 액수 워낙 크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이나 뭐 부동산 누락해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차명 주식인데 내 건데 박지원 것만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거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굉장히 크다고 안쪽다 본 거예요. 그래서 거죠. 비례대표도 불구하고 의원직이 날라갔죠. 근데 민주당 계열인지 국민의힘 계열인지 그거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저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거 이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사람 또 법무부 장관 이 법을 우리나라의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공직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뭐 벌금이 얼마였든 간에 계속 이렇게 탈법을 불법 이렇게 저지르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도대체 이 기준을 어디에 삼아야 그렇죠. 될지 내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보다 더 법을 잘 지켜야 되냐. 저는 제 재산 다 압니다. 그렇게 한 2천억 많지 않아서요. 정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김태현 변호사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들 99%는 자기 재산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고하라 그러면 다 신고하죠.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높이 올라가신 분들은 자꾸 빼먹어요. 모른다 하고 뭐 잘 기억 안 난다 그러고 이런 거죠. 이게 과연 국민들이 이건 납득하겠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워낙 사인 간의 거래가 많으니까 사인 간의 채권 채무를 뭐 진짜 10만 원대니까 다 아는 거는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박지훈이라 돈 빌려준 거, 그 정도야. 그다음에 네. 김준호 돈 빌리 이런 거는 근데 금융기관, 그렇죠. 부동산 회원 이런 이런 거 잊어먹을 수가 치면 없어요. 모를 수가 나오는 없잖아요. 건데 이걸 나는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잘 나가는 분들은 또 그런 거 있어요. 남의 돈을 자기 통장에 파킹해 주거든요. 내 계좌에 5억이 있는데 그건 내 돈 아니야. 고비에 있는 누구인데 갑자기 제가 공천이 돼. 이거 어떡하냐. 빨리 빼라 이거 빨리 하고. 예, 교통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 의외로 김준 변호사님 오늘 뭐 그 배우자 몰래 다른 또 재산 숨겨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찜찜한 얘기들 많이 요즘 하네요. 앱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계좌 조회하는 거 제가 재작년에 그래서 맞아요. 80만 원 찾았어요. 금방 나와요. 여기 금방. 있었네. 앱 하나만 나와요. 따면 우리 이거 문자는 읽어드려요. 4820 읽어드려야 되는데. 자기 또 좋은 거라고. 네, 김태현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끝나고 웃으며 인사하고 가세요. 근데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그죠? 친해요. 되게 우리 그냥 친하고. 여기서 이러는 거지 나가면 행님 뭐 이러고 아주 저는 친하면 안 말씀 싸워요. 자체가 좀 이름 좀 바꿔야 되겠다. 진짜. 저도 그거 되게 싸우는 많이 하더라고. 분위기보다. 심지어 다른 방송 어디 댓글에는 김태현 변호사한테 발리니까 나오지 마라. 또 정무적 발언한다 또. 자기 또 지켜주는 문자 받으려고. 아유. 아닙니다. 그렇죠. 그 역효과 생겨야 돼 나중에. 오 이거 좋다. 우리 박지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매력 있어. 사람 참. 네. 박지훈 변호사가 우리 작가한테 시켰대요. 야 김태현 변호사 늦게 오면은 네가 사람이가 하라고 시켰다고. 야 아니다. 공작합니까? 아니, 전화를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작합니까? 작가님 제작진들은 얼마나 피가 마릅니까? 이렇게 빨리 좀 오세요. 자, 그 앞서서 우리 이 국회의원들 또 죄송합니다. 뭐 이 고위공직자들 이 재산 신고 누락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참 저희가 개탄을 하고 있는데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달에 선거 공판이 있는데 예상을 우리가 해보면 지금 계속 80으로 일관되고 있는데 9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건 거의 저기 정해진 것 같아요. 비례대표라는. 근데 거. 솔직히 말하면 네. 물론 재산도 다 이게 재산에게 돈의 크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 김홍걸 의원은 제가 알기로 단위가 또 다르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90만 원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90한 거예요. 90만 원 더 올라간다. 아니요. 강남에 아파트 80만 원 구시였는데 노진 의원은 80이니까 예. 김홍걸 의원은 90이다. 어차피 배지는 예, 못 날릴 배지는 거다. 그래. 얘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만 원 더 올라가는 거 예, 아니에요? 10만 올릴 것이다. 정말 웃기는 게 예. 국회의원들은 야, 이건 80만 너무하다. 원과 90만 원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데 100만 100만 원부터는 101만 원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지옥이에요. 100만부터 지옥입니다. 배치 떨어지기 때문에. 99와 100은. 근데 이런 판결을 이렇게 정무적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참 이게 옳은 겁니까 김준 변호사님? 현실인 거죠.
되게 냉정하네요. 의로운 변호사인 줄 저는 뭐 알았더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외로운 변호사군요. 네. 결국 이제 이게 확립이 돼야 돼요. 우리 국민들 대다수 정말 99.9%는 자기 재산 다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합니다. 꼭 이렇게 높이 가고 공적인 책임이 있는 분들 왜 이걸 속입니까? 많으면 뭐 많다고 너 뭐라 합니까? 예? 이춘희 우리 대원도 어차피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왜 숨길까요? 제 말이요. 다 나오죠. 나올 텐데 왜 속이냐고요. 우리 조수진이라는 이름이 뭐 이렇게 드문 이름이 아니라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성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3156 조수진 대원도 제 이름이 조수진이라서 요즘 너무 심쿵합니다. 계속 검색 순위에 오르고. 법사위 열릴 때마다 나오니까. 법사위 열릴 때마다 나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조수진은 정치인으로서는 이번에 크게 어쨌든 나쁜 쪽으로는 좋은 이름을 알렸다는 해석도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세 분 모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